나는 어린 시절을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하나는 부모의 집 안에 있는 세계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어른들의 말은 옳았으며 잘못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집 밖의 세계로 거기에는 거친 말과 싸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나는 그 세계를 멀리서만 바라보았다. 집 밖의 세계는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말 한마디가 곧 약점이 되었고 조금만 방심해도 조롱과 폭력이 따라왔다. 나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세계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한 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냈고 그 말은 곧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는 내가 한 거짓말을 빌미로 나를 협박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기부터 나는 집 안에 있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밤이 되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고 부모의 말과 기도는 예전처럼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 무렵 내 앞에 막스 데미안이라는 소년이 나타났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어딘가 어른처럼 보였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의식했고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다. 데미안은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잘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고 말할 때에도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침착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성경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모두가 선하다고 믿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그는 다르게 보았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인물에게서도 힘과 이유를 찾으려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가 오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의 대화 이후로 나는 이전처럼 단순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흔들렸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데미안과 점점 더 멀어졌다. 학교도 바뀌었고 생활도 달라졌지만 그의 말과 태도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떠올리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시기 나는 겉으로는 이전보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느꼈지만 대신 방향을 잃었고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데미안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그의 말과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마다 조용히 떠올랐다. 나는 그 영향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그가 던진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학교에서 나는 이전보다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다. 어른들의 시선은 느슨해졌고 규칙은 덜 엄격했지만 그만큼 나를 붙잡아주는 것도 사라졌다. 나는 그 공백을 스스로 채워야 했고 그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다. 술과 어울림 속에서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늘 공허함이 남았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새로운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나와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 방황을 꾸짖지 않았고 대신 내가 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게 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혼란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와의 만남 이후로 나는 이전처럼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겼고
그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질문들을 피해 다니기보다 차라리 마주하는 편이 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종교와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했고, 나는 그 안에서 인간이 반복해온 고민의 흔적을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선과 악이 단순히 나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방황했던 시간들이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어떤 단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나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점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 섞였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 시간들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았다. 그 무렵부터 나는 내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는 여전히 안전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이미 어느 쪽으로든 선택하지 않고는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시기 나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말수가 줄었고 웃어야 할 때에도 쉽게 표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종종 혼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익숙하던 장면들에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종이 위에 남은 형상들은 분명한 의미를 갖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상을 보며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품고 있던 생각이었고 말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형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전보다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까지도 함께 인정하게 되었다. 그 형상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떠오른 모습에 가까웠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왜 계속 나타나는지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무렵 나는 데미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혼자서도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충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나를 정확히 짚고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졌고 그때마다 내 상태 또한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사실이 부담이 되기보다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혼란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혼란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나를 조금 더 견디게 만들었다. 그 시점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아직 도착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걷지는 않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내가 믿어왔던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분명하다고 여겼던 기준들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그것들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숨이 막혔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나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들과 어울리는 일 자체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섞이지는 못했다. 말과 웃음 사이에서 나는 종종 나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대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더 깊이 잠기게 되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적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들은 느리게 흘렀지만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방황이 곧 실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길을 잃는 시간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 생각은 나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덜 흔들리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 상태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머뭇거림이 계속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더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 시기 나는 종종 내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여전히 안전했던 과거를 붙잡으려 했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나는 어느 쪽도 쉽게 버릴 수 없었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 자신을 또렷이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규칙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내게 진실한지를 생각하려 애썼다.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고 때로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전처럼 눈을 돌리지는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깨달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무렵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 나를 맞추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그 변화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결국 나는 이 시기가 하나의 통과점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머물러도 되돌아가도 답이 되지 않는 지점에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인식은 나를 단번에 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멈춰 설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무렵 나는 신과 종교에 대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에 가까웠다. 나는 답을 찾기보다 그 질문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과 가까워졌다. 그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된 상징과 이야기들을 하나의 언어처럼 다루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정답을 듣기보다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대화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인간 안에 서로 다른 성향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내가 부정해왔던 내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시기부터 나는 나 자신을 하나의 단순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되었다. 선하거나 악한 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그 생각은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나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게 했다. 그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상징이라는 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나는 의미를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품고 있던 질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다른 시대의 언어로 반복해왔고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끝까지 견디는 태도라고 했다.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 이상 쉽게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무렵 나는 이전보다 세상을 덜 단순하게 보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려 했다. 그 과정은 나를 느리게 만들었지만 대신 더 깊게 머물게 했다. 그러나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도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려 했다. 그 역시 하나의 길을 보여줄 뿐 내가 머물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나 혼자 걸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 시점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받아들였다. 나를 이끄는 목소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인식은 나를 갑자기 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흔들리지는 않게 했다. 그 무렵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점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의미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리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언어를 통해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언어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질문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밀어내기보다는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인상도 함께 들었다.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언젠가 그를 떠날 준비를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한 단계 더 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 시기 나는 다시 데미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의 얼굴이나 말보다는 그가 처음 내 안에 남겨두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질문에 서둘러 답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질문을 아는 채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물음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시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나를 완전히 맡기지 않게 되었다. 조언은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선택의 책임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전보다 차분해졌다. 생각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소한 장면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침묵까지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판단하기보다 바라보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이 나를 덜 지치게 만들었다. 그 무렵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전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데미안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나 소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 예감을 설명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도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다. 에바 부인은 내가 상상해온 어른의 모습과는 달랐고 어떤 기준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평가하지 않았고 그 태도만으로도 나는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공간에서 나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에바 부인은 내가 걸어온 길을 묻지 않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태도는 나를 의존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서게 했다.
그 무렵 나는 데미안을 다시 떠올렸다. 이번에는 질문이나 혼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감각으로서였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준 하나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에바 부인의 집에서 나는 오래 머물렀지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집을 떠난 뒤에도 에바 부인의 존재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 기준에 가까웠고 내가 다시 흔들릴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지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기준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도달한 상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데미안과 다시 마주쳤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그 침묵은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만남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지도 않았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나를 이끌어준 존재들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주체는 처음부터 나 자신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와는 다른 차원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거대한 움직임은 결국 나를 피해 가지 않았고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개인의 고민과 질문은 그 앞에서 작아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전쟁터에서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렀다. 하루하루는 단순했고 선택지는 많지 않았으며 생각할 여유조차 부족했다.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나 자신과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나는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데미안을 다시 보았고 그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작별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내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은 격렬하기보다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내 바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함께 자라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질문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 속으로 조용히 돌아오게 되었다.